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15 광복일 날 녹화를 하게 되었네요. 요즘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 큰 흥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오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네 번째를 끝냈고요.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추세에 이어서 현재의 시장과 과거의 시장, 그리고 오늘은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잘나지 못한 인물이니까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지금 이 스마트폰을 들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화면을 없애고요. 이제 소리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간 시장 잠깐만 지켜볼게요. 어제 야간 시장 선물도 폭락, 아마 최근에 가장 큰 폭락, 미국 시장도 가장 큰 폭락 중에 하루, 뭐 이렇게 되었다, 그죠? 자, 아침에 광복절 아침에 제가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습니다. 카페에 오시면은 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주식 투자에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나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활발하게 사고 파는 것보다는 대부분들이 이제 보유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주가가 올라서 여러분들 본전 이상으로 와 줘야지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그죠? 하루하루 여러분들 수명을 갉아먹으면서 주가가 올라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요즘 시내 나가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빤스 목사가 신도를 강간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사이비, 뭐 사이비라고 할 수는 없지, 모든 게 다 사이비니까, 그죠? 뭐 누가 사이비 교회다가 아니라 뭐 다 사이비죠, 제가 보기에는, 그죠? 데리고 갔더니만 목사가 그 20살도 안 된 딸과 성행위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늦게 깨닫고 딸을 교회에서 빼내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딸이 문제입니다. 딸이. 엄마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신과 같은 목사님이 시키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죠? 엄마를 욕을 해버립니다. 자, 어쨌든 신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다, 그죠? 신빙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믿어버리는 것은 좋지가 않다. 자, 슬기로운 주식 투자 이야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는 여러분 말을 잘 듣는 강아지와 여러분 말을 잘 듣지 않는 강아지로 나눠질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 듣는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밥도 잘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품에 꼭 안고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하지만 개는 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강아지가 늙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퍼하겠지, 그죠? 슬퍼를 합니다. 슬퍼하지만 그것으로 끝인 거지, 그죠? 자, 또 한편으로는 말을 듣지 않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듣지 않는 강아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물어버린다든지 이런 강아지. 대부분
안락사를 시킵니다. 또는 길거리에 버려버리지, 그죠? 방치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버려버리든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말 잘 듣는 강아지든 말을 듣지 않는 강아지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주인에 의해서 버려지거나 안락사하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지, 그죠? 아니면 혹은 집에서 키우는 말 잘 듣는 강아지면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주인이 손을 달라면 손을 주고 혀를 달라면 혀를 주고 목숨을 달라면 목숨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인은 여러분들을 귀여워하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들여진 강아지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아사 혹은 안락사, 잘 되어봤자 말 잘 듣는 똥강아지밖에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다, 그죠? 우리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트라는 것을 만든 것이 메이저고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그리고 각종 추세를 만드는 것도 메이저입니다. 그러면 메이저는 말 잘 듣는 자신이 키우는 똥강아지가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메이저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과 틀리게 자금의 규모가 적게는 몇 조, 많게는 몇십 조를 굴립니다. 그죠? 우리나라 종합주가 전체의 현물 투자 전체의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1,500조입니다. 1,500조. 코스닥의 전체 시장 규모는 500조입니다. 그럼 1,500조의 시장과 500조의 시장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들은 자본 집약적으로 해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시장에 들이부어야 시장이 상승 또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메이저는 즉시 폐기 처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조금씩의 양식을 나눠주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메이저라는 놈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더 못한 대접을 우리 개인 투자가들에게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요. 작은 파이라도 나눠 먹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말 잘 들으면 소고기도 주고 비싼 음식도 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양식 혹은 산삼을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집에 아주머니는 산삼 먹으면 낫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산삼을 못 먹고 있는데 주인 잘 만난 강아지는 주인 잘 만나서 주인에게 산삼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란 놈들은 자기가 키우는 말 잘 듣는 강아지에게도 매일 값싼 사료만 먹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살이 찔까봐, 성인병 걸릴까봐. 그러면서 자기는 최고급 와인에 최고급 스테이크를 매일 처먹으면서 배에는 기름만 둥둥 떠있지, 그죠? 자기 먹을 거는 그렇게 챙기면서 남 먹을 거는 말 그대로 살려만 드릴게입니다. 그래서 저는 틀에 박힌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측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 예측을 만드는 것도 메이저들이 원하는 방향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예측은 하지만 예측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주식 투자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메이저가 만들어 놓은 패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메이저가 바라는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를 무시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매일 아침에 시황을 올려드리면 시황에 나와 있는 수평선이 있습니다. 얼마가 기준선, 얼마가 저항선, 얼마가 지지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 저항선과 지지선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시황을 적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아마 그런 점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영업 비밀인 것처럼 또는 자기의 노하우인 것처럼 숨겨왔고 그저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식의 말을 해왔을 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것을 알아내는 것은 민폐를 끼치는 것이고 그 사람한테 할 도리가 아니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입만 보고 여러분들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제 입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고 여러분들 재산을 투자하고 있겠지, 그죠? 자, 시장은요,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입니다. 왜 가상의 공간이냐면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광년이라고 하면은 제가 과학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좀 까먹었습니다. 몇천 킬로쯤 되지, 그죠? 지구 7바퀴 반입니다, 그죠? 그 거리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정도의 속도를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거리를, 그죠?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려 1500광년 또는 1억 5천 광년 떨어져 있는 우주의 다른 곳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드로메다 행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행성 같은 것을 이렇게 목성, 금성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사진을 찍고 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상의 공간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자, 눈을 감고 지금 귀로 듣는 이 주식 투자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가상의 공간에 떠 있는 별의 거리는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수명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별의 종류, 크기, 재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의 공간이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메이저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몰래 저 별에 침투를 하는 방법은 메이저가 가상의 공간에 펼쳐놓은 덫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면 메이저들의 눈치를 보고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떠돌이 강아지들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을 왜 떠돌이는 하고 있을까요? 사람에게 단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목에 메어져 있는 철권도 없고요. 재미삼아서 내 손과 발로 짓밟아버리는 주인도 없고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매질하는 주인도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의 대가가 비록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수도 있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죽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야생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사람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야생. 키우는 강아지는 또는 사람의 손을 거쳤던 강아지는 생소한 사람을 보더라도 반가워하면서 짖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야생에 있는 강아지는 뭐 늑대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아지가 귀엽다고 다가서다가 그 강아지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심하게는 죽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생의 강아지가 나쁜 강아지는 아니지, 그죠?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즉 메이저들 틀에서, 주인의 틀에서 완전 벗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원하는 곳을 가고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없이 목에 메어져 있는 노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주식 투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메이저들이 만들어 놓은 거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메이저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미국 대륙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었고 인디언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단지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원래 있던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살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가지고 남들이 쓰지 않는 방법, 메이저들이 쓰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서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메이저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메이저들이 손을 내밀으라고 한다면 손을 내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달라고 할 때 목숨은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메이저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보유 시간을 줄여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메이저가 만들어 놓은 인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날씬하고 이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인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빙의를 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인형이 아니라 그 인형을 만든 사람들이죠. 즉 기획사 대표란 얘기다, 그죠? 그저 춤꾼일 뿐이었던, 뭐 이류 양아치는 아니지만 그저 춤꾼 노래꾼일 뿐이었던 지금의 JYP 또는 양현석, 이 사람들이 수천억 재산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인형을 제대로 조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죠?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꾸며져 있는 또는 공장에서 찍어내어 있는 그 인성, 그 사람의 특징은요, 그저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왜냐면요,
그 사람들은 인격이 생기기 이전인 10세 정도에서 이미 연예인 연습생 생활을 해왔습니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른다는 의미다. 그죠?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피 터지는 경쟁을 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나의 가장 큰 적이 될 정도로 굉장한 경쟁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가 비록 10세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긴 자만이 TV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TV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연예인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TV에 나왔다가 그냥 빚만 지고 사라지는 연예인도 굉장히 많고 그런 연예인이 대부분입니다. 가끔씩 연예인들이 서울 청담동에서 100평짜리 시가 10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간혹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었나 싶을 정도의 연예인조차도 그렇게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연기자 경력이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계를 걷게 되면 그 걷게 된 대가를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삶의 인생이라는 얘기죠. 자,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또는 메이저급의 세력이 되지도 못했지만 오랫동안 매매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그 대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단시간 내에 단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이 아닌 좁은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단타는 나쁜 것이야. 단타는 치면은 망해 라고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타를 칩니다. 물리면 장기 투자입니다. 수익이 나면 단타를 칩니다. 분명히 단타는 나쁜 것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수익 나면 팔아버리잖아요. 단타 치는 것이, 그죠? 그런데 단타는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에 100 다 물리면 보유를 할 겁니다. 손절할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할 겁니다. 차라리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단타라는 개념, 스윙이라는 개념, 데이트링 개념, 중기, 장기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면 그냥 수익이면 팔고 손실 나면 팔면 되는 거지, 그죠? 수익 나도 팔고 손실 나도 팔고. 그런데 메이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틀 안에서요, 허우적거리다 보면 단타는 나쁜 것이야 라는 선입관이 생기게 되고요. 생기게 되면 수익 날 때는 빨리 팔면서 손실 나면은 장기 투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기다리면 복구할 거야 이런 생각이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본 적이 없던 이런 시장이 와버렸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멘붕이에요. 아, 나 주식 투자 오전 경력인데 주식 투자 10년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한 적이 별로 없었어. 예, 10년 해가지고 명함을 내밀면 안 된다, 그죠? 통상은 4, 5년 정도 했으면 주식 경력이 꽤 많은 건데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장이 왔다. 그럼 여러분들의 주식 경력이 굉장히 미천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경험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부지런해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종합주가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장이 오더라도 덤덤할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헛소리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게을러 빠진 겁니다.
주식 경력 5년, 10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종합주가 한번 뒤져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초, 빠르면 1초, 늦으면 1분. 1분만 종합주가를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옛날 차트부터 해서 한번 싹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 빠르면 10초 안에 시장을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경력 5년, 주식 경력 10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1분조차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대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말만 경력 10년이지. 우리가 나이가 30대면 30년을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40년 살아왔다. 나이가 40이란 얘기는 40을 살아왔다. 그럼 40 살아오면 다 철듭니까? 다 남을 배려합니까? 다 사람이 착합니까? 순수합니까? 아니지, 그죠? 40년을 살아와도 철없는 사람은 철이 없고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또라이는 또라이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40년을 살아온 게 아니라 40년을 어떻게 살아온 거냐, 이거죠. 얼마나 험하게 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며 살고, 그리고 잘못을 하고 살고,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반성을 하며 살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후회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다시 딛고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의 40대는 진정한 중년으로서요. 진정한 중년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잘못만 저지르고 온 사람은 40대에 범죄인이 되어 있거나 교도소에 가 있을 것이, 그죠? 교도소를 자기 집인 것 마냥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남을 사기를 치고도 공감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정치인들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청년이 일자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소기업에 카페를 차려라. 공감 능력이 없다, 그죠? 청년층이 실업자인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가상화폐 같은 이러한 도박, 그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같은 이런 안정된 생활에 대한 뭐 기대라고 할까요? 사실 20대, 30대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바라면 안 되고 도전을 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40대 되었을 때 안정된 생활을 찾아가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저 공무원 시험은 40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대부터 구급 공무원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40만 명, 50만 명이 육박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자발적인 실업자라고 합니다. 저 또한 자발적인 실업자입니다. 제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발적인 실업자를 택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행하냐?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실업자라고 여러분들 생각처럼 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글을 옮기고 주식 강의를 해주고 카페에다 글을 올려주고 저는 이런 게 행복합니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공부하는 그 친구들도 행복할 겁니다. 공부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자라고 모두가 나쁘거나 모두가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 행복함이 있고 그 행복함을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친구들도 하다 안 되면 포기를 하고 다른 일을 찾겠지, 그죠? 그래서 실업자라고 모든 게 나쁘거나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행복하고 슬기로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남이 쓰지 않는 방법을
써야 되고, 남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남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싫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할 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나밖에 하지 않을 거니까요. 세상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 나와 친척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 가족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이 쓰지 않는 방법을 써야 되고,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남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항상 시장은 우리들을 돈을 벌어가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들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소고기 스테이크, 비싼 소고기 스테이크 덥석 물으면 안에 청산가리가 발려 있을지 모릅니다. 물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고기라도 청산가리가 발려 있으면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보다 더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청산가리를 모르고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주식 인생이 끝이 납니다. 좋아하는 주식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그러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주식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기롭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남이 하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보유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주식 투자를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다음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